1980년대에 일본은 마츠다 세이코를 필두로 나카모리 아키나 코이즈미 쿄코 등 수많은 아이돌들이 탄생하면서 바야흐로 아이돌 황금기에 돌입을 하는데요. 당시 일본은 솔로 활동이 기본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룹이 그리 큰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스템의 아이돌 그룹인 온양코 클럽을 시작으로 윙크와 같은 여성 아이돌 그룹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걸그룹의 조상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녀대를 필두로 한국에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윙크, 코코와 같은 일본의 걸그룹들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짧지만 아주 강렬했던 한국 활동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이 소녀대를 추억하는 한국 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소녀대는 본국 일본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실패한 아이돌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 동갑내기였던 미호, 레이코, 치코로 구성된 소녀대는 1984년에 데뷔 싱글 Forever, 12인치 싱글 Escape, 그리고 동명의 데뷔 앨범과 비디오 쇼조 타이푼을 동시에 발매하는 전례 없는 거대한 프로젝트하에 화려하게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뷔 2개월 후에는 사진지까지 발매하는데 당시 소녀대의 데뷔 프로모션에 든 비용이 무려 40억엔이라는 사실이 엄청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데뷔 싱글인 Forever는 오리콘 차트 32위에 그치고 마는데요. 이후에는 노래를 홍보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가요 톱10 격인 자 베스트 10이 아니라 애매한 위치의 가수들이 출연하는 효킴 베스트 10 쪽이 많았습니다. 이후에 발표한 싱글들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5번째 싱글 바이바이 가루와 6번째 싱글 하레 로만스가 오리콘 차트 13위를 기록한 것이 최고 순위로 스나오니나 때 다링과 나기사노 단스 파티가 14위, 모토 차르스톤이 16위를 기록하는데 그치게 됩니다. 그 이후의 곡들은 3, 40권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코리아조차 최고 순위 46위로 3주 만에 차트 아웃 해버립니다. 당시 소녀대는 마츠모토 이오, 혼다 미나코와 같은 톱 여성 아이돌을 배출한 본도 키카쿠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이 본도 키카쿠는 소녀대에 투자한 40억엔을 회수하지 못하고 결국 도산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소녀대가 기대만큼 인기를 끌지 못한 데에는 자니즈 횡포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소녀대는 자니즈의 소년대보다 3년 정도 먼저 데뷔했지만 소년대는 정식으로 데뷔하기 전부터 TV에 출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상태였는데 자니즈는 소년대를 정식으로 데뷔시키기 위해 비슷한 이름 때문에 방해가 되는 소녀대가 TV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송국에 압력을 가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알 순 없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자니즈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일본 내에서는 인기 절정이었던 온양코 클럽과는 다르게 일찍이 마이너스 노선을 걷고 있던 소녀대였지만 아시아 각국에서는 꽤 인기가 높았는데요. 특히 대만과 한국 연예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소녀대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미지송인 코리아를 부르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토토즐이었는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소녀대가 나와서 코리아를 부르던 모습을 선명히 기억하는데요. 당시에는 가사도 잘 모르면서 친구들이랑 성큼성큼 코리아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 가사가 아니었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미호가 참 이뻤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한국에서도 이 소녀대의 영향으로 지금의 걸그룹의 원조격인 셋도레라는 걸그룹이 탄생을 하고 대만에서는 아예 그룹 이름도 똑같은 소녀대가 결성되는데 참고로 그 유명한 비비안수가 대만의 소녀대 출신으로 비비안수는 1995년에 일본으로 진출해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아이돌 붐이 식어가던 80년대 말에 결국 소녀대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1989년을 마지막으로 해체하게 되지만 여전히 이 소녀대를 기억하는 팬들이 많은가 봅니다. 몇 년 전에는 일본의 연기파 배우로 유명한 오오모리 나오가 토크쇼에 나와서 자신은 중학생 시절에 당시 인기 절정이었던 온양코 클럽이 아니라 소녀대에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화답으로 미호가 감사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멘트는 왠지 소녀대를 기억하는 모든 팬들에게 그리고 한국 팬들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해서 좀 울컥하네요.
2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히 선풍적인 인기를 누린 온양코 클럽은 1985년부터 후지 테레비를 통해 방영된 유야케 냥냥이라는 인기 예능 프로의 아이돌루오 사가세라는 오디션 코너를 통해 탄생하게 되는데요. 멤버 대부분이 아마추어 출신의 비연예인 고등학생으로 이는 미완성의 아이돌이 점차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콘셉트를 차용한 AKB48과 세계관이 연결이 되는데, 실제로 AKB48은 데뷔 당시 헤이세이 시대의 온양코 클럽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AKB48의 총 프로듀서가 온양코 클럽의 대부분의 노래를 작사 작곡한 일본 연예계의 마이더스 손이라고 불리는 아키모토 야스시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변에 흔히 있을 법한 평범한 여고생들이 아이돌로 성장해가는 서사에 당시의 젊은 세대들이 열광을 하면서 온양코 클럽은 일본 아이돌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는데요. 1970년대에는 캔디즈와 핑크레이디 같은 인기 절정의 걸그룹이 있었지만은 80년대 들어서는 솔로 가수들의 그늘에 가려 여성 아이돌 그룹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핑크레이디의 등장 이후 윙크가 데뷔할 때까지 거의 10년이란 공백이 생기는데 온양코 클럽은 이 사이에 유일하게 성공한 걸그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온양코 클럽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던 게 데뷔 싱글인 세라우쿠오 누가 사나이데가 5위를 기록한 이래로 세 번째 싱글인 자네부터 여덟 번째 싱글인 카타츠무리 삼바까지 6곡의 싱글이 연속으로 오리콘 차트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멤버 개개인은 솔로로서뿐 아니라 무시로유비 사사레쿠미, 냥기라스, 우시로가미 히카레 타이와 같은 온양코 클럽에서 파생된 유닛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이 온양코 클럽 계열의 가수와 유닛이 86년, 87년 오리콘 차트를 석권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1986년의 경우만 해도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한 46곡의 싱글 중에 30곡이 온양코 클럽 계열의 가수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온양코 클럽의 인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초기 멤버들이 졸업을 하게 되고 1986년 8월에 유야케 냥냥이 종영하면서 온양코 클럽은 같은 해 9월에 정식으로 해체를 하게 됩니다. 활동 당시에는 리타 에리와 코쿠쇼 사유리, 카와이 소노코 등이 그룹의 인기를 견인했지만 최종 승자는 뭐니뭐니해도 쿠도 시즈카가 아닐까 합니다. 단순히 온양코 클럽 출신 중 솔로로 가장 성공한 가수 정도가 아니라 일본 여성 아이돌계에 큰 족적을 남겼으니 말이죠. 1989年第31回レコード大賞は寂しい熱帯魚を歌ったウィンクの2人。 온양코 클럽이 2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고 1987년 9월에 해체하게 되는데, 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일본 대중음악계는 아이돌 쇠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에 쿠도 시즈카, 나카야마 미오와 같은 걸출한 아이돌 스타들이 큰 사랑을 받았지만 마츠다 세이코, 나카모리 아키나 등이 맹활약을 했던 80년대 초중반에 비하면 그 뜨겁던 아이돌 붐도 서서히 막바지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등장해서 한 시대를 화려하게 풍미한 이들이 있으니 이가 바로 이제부터 소개할 윙크입니다. 여성 2인조 그룹 윙크는 1988년 4월에 슈가 베이비 러브라는 곡으로 데뷔를 하는데요. 이 곡은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미나미노 요코, 쿠도 시즈카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 네츠보이노의 주제가로 쓰이기도 했는데, 윙크는 당시에 생긴 지 채 1년도 안 된 신생 기획사 소속으로 슈가 베이비 러브는 특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오리콘 차트 20위를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순조롭게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 데뷔로부터 6개월 후에 발매된 세 번째 싱글 아이가 토마라나이가 오리콘 차트 1위에 오르고 62만 장 이상이 팔려나가면서 바야흐로 윙크의 전성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토마라나이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다섯 번째 싱글 사미시 네타이교가 1위로 핫샷 데뷔를 하는데, 이 곡은 56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는 히트를 기록함과 동시에 제31회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리게 됩니다. 이는 1978년 핑크레이디가 UFO로 여성 그룹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한 이래 11년 만의 수상이자 두 번째 대상 수상자가 되는데, 2011년에 AKB48이 대상을 수상하기 전까지는 여성 그룹이 대상을 수상한 이력은 없습니다. 아무튼 아이가 토마라나이와 사미시 네타이교의 데이트로 윙크는 톱 아이돌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요. 사미시 네타이교의 히트 이후에는 웃지 않고 말하지 않는 무표정한 마리오네트 인형과 같은 이미지가 윙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데, 특이한 걸 좋아하는 일본인들에게 이 전략이 제대로 먹히면서 윙크의 인기에 크게 한몫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로는 이례적으로 유로팝을 커버한 곡이 많은 것도 주목할 점인데 오리지널 곡인 사미시 네타이교 이후에는 오리지널 곡이 점차 늘긴 했지만 커플링 곡은 여전히 커버곡이 많았습니다. 비연예인으로 시작했던 온양코 클럽을 제외하면 윙크는 아이돌 세태기에 접어든 80년대 말에 유일하게 성공한 여성 아이돌 그룹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88년부터 95년까지 7년간의 활동 기간 중 총 25장의 싱글을 발매했는데 이 중 아이가 토마라나이, 나미다오 미세나이데, 사미시 네타이교, 원 나잇 인 헤븐, 섹시뮤직이 연속으로 1위를 하면서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갑니다. 8번째 싱글 요루니 하구레 때부터는 1위 자리를 놓치게 되지만 16번째 싱글 리아르나 유메노 조켄까지는 꾸준히 탑10에 진입을 하면서 인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93년부터는 윙크의 인기도 확연히 하향세를 그리게 되는데요. 빈 계열과 TK붐 그리고 밴드 광풍으로 인한 아이돌 시대의 종말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결국 1996년 3월에 무기한 활동 정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같은 해 8월에 스피드가 바디앤솔로 화려하게 데뷔하면서 여성 그룹의 명맥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멤버 사치코의 사생활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이벤트적인 재결성 무대가 있었는데요. 멤버들의 근황에 관해서는 일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초화에서 해세이로 연호가 바뀌는 1989년부터 버블 경제가 붕괴되던 1990년대 초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와 함께 아이돌 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제2의 온양코 클럽을 발굴하기 위해 후지테레비는 파라다이스 고고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하는데 이 파라다이스 고고라는 프로그램에 후지테레비가 운영하고 있던 연예인 육성학원인 오토메주쿠 출신의 연예인 지망생들을 대거 출연시키는데 이 가운데 탄생한 그룹이 바로 코코입니다. 오토메주쿠의 1기, 2기 멤버 5명으로 구성된 코코는 1989년에 애니메이션 람마 2분의 1의 엔딩곡인 이퀄 로맨스로 데뷔를 하는데 이 곡이 오리콘 차트 7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싱글인 한분 후시기는 오리콘 차트 4위에 오르고 13만 장 이상이 팔려나가면서 역대 코코 싱글 중에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싱글 나츠노 토모다치 오모이데가 이빠이부터 여섯 번째 싱글 뉴나 미라이가 연속으로 오리콘 차트 3위를 차지하면서 자체 최고 순위를 갱신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테키노 온리유나 다카라 나미다또 요바나이데 같은 곡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코코는 9번째 싱글 다카라 나미다또 요바나이데를 마지막으로 팀 내 최고 에이스격이자 뛰어난 가창력으로 제2의 쿠도시스카로 평가를 받던 세노 아즈사가 솔로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탈퇴를 하면서 코코는 멤버 충원 없이 4명으로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세노 아즈사는 솔로로 독립한 후에 가수로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코코 역시 세노 아즈사 탈퇴 후인 1992년을 기점으로 하향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결국 코코는 1994년에 14번째 싱글 You Are My Treasure를 마지막으로 해체를 하게 되는데 2016년에 멤버였던 하네다 에리카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코코로 활동하던 시절에 팀 내 불화설을 폭로하면서 자신이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던 윙크와는 아이돌 세태기에 활약했던 양대 메이저급 걸그룹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저희 학창 시절에는 각 밤마다 일본 노래를 듣는 애들이 몇 명씩은 꼭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갖고 있던 테이프에 윙크와 코코 노래가 항상 있었고 윙크가 좋네 코코가 좋네 서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윙크는 오리콘 싱글 차트 1위를 다수 보유하고 레코드 대상까지 수상한 초특급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코코하고는 체급이 좀 다르죠. 실제로 일본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두 그룹을 비교하는 건 무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들어보면 윙크나 코코나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질리지 않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